네, 도움 말씀 주실 네 분의 전문가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잠매워진 2부에 새롭게 합류하신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비롯한 각종 기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석세스 파트너의 박주광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 파트너 박주광입니다. 이 잠 매거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네. 오늘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또 네 분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직무 능력 대 인성, 인성 대 직무 능력. 예, 오늘은 아마 좀 찬반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네 분께 여쭤보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먼저 강영규 컨설턴트.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직무 능력이다. 직무 능력이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직무 능력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이내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두 분 상당히 좀 강하게 들으시는데요. 네. 저는요, 사실은 뭐 인성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두 가지 팩터가 있대요. 하나는 이제 능력, 하나는 태도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인재는 고능력, 고태도겠죠. 그러니까 뭐 능력도 있으면 또 태도 좋으신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고능력, 저태도, 그다음에 고태도, 저능력. 저능력, 고태도. 그렇죠. 네네네. 그럼 이럴 때는 누굴 뽑을 거냐? 근데 이분은 바로 후자, 바로 능력을 좀 적더라도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능력은 조금 이렇게 가르치면서 키워갈 수가 있대요. 근데 태도는 한번 정해진 태도는 영 바뀌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분은 말씀이시고 강민혁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 저능력 고태도라고 한다면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개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성은 개발이 어렵다. 그거 되게 공감하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 지원자들 중에서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 기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계속해서 뭐 1대1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환 대표님 의견도 들어보고 자세히 좀 더 들어보죠. 저는 직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2대2네요. 우선시되어야 된다. 2대2.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입사를 하더라도 결국 입사를 하게 되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고요. 우리 뭐 가르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더 가르쳐주고 싶은 후배가 있는 반면에 알고 있는 것 하나라도 덜 가르치고 싶은 후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봤을 때 인성이 기본이 돼야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야 훨씬 더 뭐 직무 부분도 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조금 더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영규 컨설턴트. 네. 저는 인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내화 교수님께서 저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면접장에 와서 저태도를 보인다, 뭐 불순한 태도를 보인다, 저는 인성이 안 좋아요라고 외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때 입사 지원서를 평가하는 시간이 불과 뭐 3분에서 5분 평균, 또 면접을 보는 시간이 평균 10분에 불과합니다. 자, 이 10분 만에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직무 능력은 딱 보이잖아요. 봐도 뭘 했다, 인턴을 했다, 뭐 직무 관련 동아리를 했다, 교육을 받았다,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들어올 때는 보면 정말 착하고 일 잘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들어와서 보고 뭐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이제 본인의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 실망하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직무 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네,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인성은 이제 입사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 직무 능력이 중요하다. 박종환 대표님께서는 이제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쪽이신데 조금 더 앞선 이야기 이어주실까요?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모 대기업에서 대중교통 이렇게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걸 매뉴얼을 직원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정확하게 회사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뭐냐면 단적인 예지만
기업들이 지금 현재 하나부터 열까지 매뉴얼화를 시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직무를 배운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거보다 물론 이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과거보다 직무 능력을 습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 훨씬 단시간에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을 조금 더 지금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무 능력을 쉽게 키울 수 있다. 예. 교육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두 분의 강씨가 계신데 네. 사실 뭐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사원이 얼마나 직무 능력이 그 사실 뭐 약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면접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느낌은 어떤 소위 싹수가 노란지 안 노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예. 그럼 별 차이 없을 것이다. 그 위치까지 올라온 사람들에서 대해서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무 능력이 중요하다,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강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성이 뭐 당연히 중요한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내가 이 지원자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라면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원 동기를 물어볼 겁니다. 근데 지원 동기는 너의 성격이 어떻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너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를 물어보는 게 지원 동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즉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우리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위해서 일관성 있게 관심을 갖고 왔고 또 그 직무를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강점을 키워왔느냐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부분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보다도 결과적으로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사람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은 그래도 직무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좀 보강해서 설명을 좀 네, 드리겠는데 사실 기업이라는 단어를 보면 기자가 한자로 사람 인자 머무를지거든요. 사람이 머무러서 업자 일어나는 곳인데 일본의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교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교세라의 명예회장인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80평생을 살아가면서 성공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인생이든지 직업이든지 이런 것도 성공의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가 사고방식, 두 번째가 열정, 세 번째가 능력인데 내가 살아보니까 열정이라다 능력은 크기가 0에서 100, 잘하는 사람이 0이고 아주 잘하는 100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 사고방식, 그 태도는 스펙트럼이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넓다라는 것이죠. 네. 이 세 가지가 곱하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좋더라도 결국은 인성, 이런 태도가 나쁘면 곱하기가 되면 0이 돼버린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서 보니까 멀리 봤을 때는 사실은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증의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너 교수님 말씀이.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팩트죠. 2014년 그 우리 사람인조사 통계에서 봐도 네. 면접에서 가장 큰 당락을 좌우하는 건 결국 직무에 대한 적합성과 열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12년, 2013년도에서 기업들이 이제 면접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55%가 물론 복수형 응답이긴 하지만 55%가 이 직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이 얘기의 반정은 결국 면접 과정이나 입사 지원 과정에서는 직무 역량을 가장 많이 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직무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실제로 네 분이 이제 신입사원들을 교육할 때 저능력 저태도라면요, 뭐부터 먼저 가르치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제가 저능력 저 태도라면 네. 기본 그 태도부터 가르치겠습니다. 역시나 가령 뭐 인성 늦게 쪽에 있어서. 출근한다든가 네네. 술 먹을 때 뭐 대든다든가 네. 뭐 이런 것도 좀 사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그다음에 놓고. 뭐 일이지 인간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일을 넣어줘봐야 예.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자꾸 인성만 강조해서. 아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종현 대표님도 그러면 같은 쪽이세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예. 인성을 먼저 가르쳐야죠. 네, 인성을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과거에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후배들을 가르치고 저도 이제 가르침을 좀 받아봤지만 예. 일단 뭐 사람 됨됨이가 가장 먼저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교육을 한다면은 인성적인 네네, 부분부터 맞습니다.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네네. 두 분도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저 태도를 보인다면 네. 이 친구의 과거 히스토리부터 들어가 보겠어요. 과거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는 이미 기성세대잖아요. 우리 저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은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 친구가 너무 곱게 자라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가 이제 표현 방식에 그렇게 저희한테는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내면이 따뜻하고 책임감이 높은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정말 얘 마음이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본의 아니게 그런 표현을 했다면 이런 건 표현 방식의 차이나 표현 방식을 바꾸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뭐 교육을 인성적인 부분은 교육 먼저 하시겠다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의견과는 그렇죠. 다르게 앞선 의견과는 다르게. 그렇죠. 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줘야 네네. 되겠죠. 강렬 대표님은 어떠세요? 일단 저능력 저태도인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을 채용한 사람을 먼저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잘못 뽑았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제 후배가 막 그렇게 한다. 아까 저도 단순하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부터 가르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성은 가르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인성이 낮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회사에 있는 임직원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채용 과정에서 검증하는 게 인적성 테스트거든요. 네네네. 그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가 참사가 벌어진 거죠.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자, 결국에는 직무 능력과 인성 뭐 어느 하나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과연 이 두 가지를 잘 평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NCS가 도입이 됐잖아요. 직무 능력 평가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네. 드렸지만 사실 NCS는 기업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미 역량 모델링이라는 걸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에 어떤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고객 서비스에 필요한 그러니까 사전에 직무 분석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일단 정의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서에서 이력서도 보고 자기소개서의 사례도 보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아까 강민혁 대표 말씀하신 대로 또 인적성 검사도 하는 거죠. 이걸로도 부족해서 면접에서 또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NCS보다는 기업에서는 이미 역량 모델링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NCS는 뭐 저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감인데요. 나라에서 797개 직무 이제 모델링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제 2017년에 이제 전 공공기관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공공기관용이지 이렇게 다변하는 세상에 이걸 만들어서 니들이 이렇게 뽑아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인력을 채우는데 시스템이 뭐 정책에 반하는 건 아니지만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아무래도 기업에 적용되기는 조금 무리수가 좀 따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의도적으로 130개 회사 기관이 하기로 하지만 거기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어떤 뭐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다 치더라도 이제 잘 도입되길 바라는 마음 모두가 가져보고요. 또 그렇다면 기업에서 인성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박종환 대표님, 네네. 자소서를 통해서 뭐 파악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요. 네. 일단 인성 평가 방법으로 면접이 89.6%, 자기소개서 항목을 가지고 37.6%, 다음에 인적성 검사가 12.8%입니다. 사실상 서류에서 자기소개서나 요 내용 가지고 인성을 파악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면접이 가면 갈수록 좀 까다로워지고 좀 다양화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작년에 이제 모 회사 신입사원 교육이 아니라 면접자들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원자가 한 100명 정도 되게 되면 한 10명씩 한 그룹을 이렇게 지어서 액티비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미션들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한 20분 내에 이렇게 한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미션들을 10개 팀에 동시에 주고 이걸 이제 순환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면접관들이 한 2-3명 정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미션마다 그 10명 중에 리더를 한 명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꿔가고 그래서 리더십도 테스트를 하고 또 나머지 팔로우 역할을 할 때는 팔로우 역할도 테스트를 하고 또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어떤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역량도 살피고 그래서 이건 뭐 한 가지 단적인 예지만
굉장히 좀 면접이 조금 이렇게 다이나믹해지고 예,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인성을 잘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네, 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강민혁 대표님 어떻습니까? 나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100%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에 입사했다고 치면 저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유사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성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네 분 제가 얘기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인성과 역량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방금 박정환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심층 면접, 관찰 면접에서는 사실은 인성도 평가하지만 역량도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든지 분석력, 계획적 수립 뭐 이런 것들은 다 역량에 가까운 거고 대인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인성인데 회사의 평가 기준이 아무리 정교해진다고 한들 얼마든지 간절한 사람에 의해서 농락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면접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내가 경험이 많고 너네가 나를 속일 수 없다. 하지만 간절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구직자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서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단계로 걸러내기 위해서 자소서에서 한번 걸르고 너가 우리 회사 인재상에 맞는지 가치관이 좋은지 그냥 두 번째로는 인적성 테스트에서 또 한번 걸러주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애들을 면접에서 걸르다 보니까 그래도 이 친구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한 그걸 걸러서 말 그대로 인턴십 기회를 줌으로써 한번 얘랑 일해보자. 얘가 어떤 놈인지. 하루는 얘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은 거짓말하기가 어렵다. 그걸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턴십이 가장 좋은 방법은 맞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자체로 단점이 있는데 저는 인턴십을 통해서 인성을 평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 역량과 인성 모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두 가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분 짧게 한 말씀씩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것만 기억해라. 예, 우리 강영규 컨설턴트부터 들어볼까요? 뭐 오늘 직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직무 네, 네.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강민혁 대표께서 이 인적성 검사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인적성 검사 우리 그 성시경 씨가 나와서 토익은 뭐다라고 얘기하죠. 네. 토익은 기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인적성도 저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태도나 어떤 스킬도 정말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은 노력을 하다가 완성을 하진 못했지만 뭐 저희 같은 인사 담당자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기업에서도 이 인성이나 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이나 직무 능력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 또 두 번째는 이 지원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기업에서 많이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좀 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인성도 제대로 된 훌륭한 친구들이 기업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동환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세상 일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 안 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상하고 그러지만 가만히 나를 되돌아보시면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유비무한. 이렇게 어렵더라도 내가 꾸준히 준비해가면 다 길은 열릴 것이다. 이런 어떤 낙관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종현 대표님도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취업난 때문에 네. 굉장히 뭐 인간관계가 이렇게 많이 망가진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성이라는 것은 절대 뭐 독학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서서히 누적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취업 준비가 어렵더라 하더라도 다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좀 버리지 말고 함께 해라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못다한 토크는 저희들끼리 또 대기실로 이어가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